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일까요? 자본주의라 하시면 혼납니다. 이 채널은 역사를 외우는 곳이 아니라 문명이 작동하는 원리를 렌즈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일까요? 입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 자유시장의 본고장. 정부는 빠지고 시장이 알아서 척척 굴러가는 나라. 라고 생각하신 분? 잠깐만요. 종아리 걷고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은 혼나는 날입니다. 물론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정부는 가만히 있고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한다. 이런 순수 자유방임 자본주의와는 거리가 꽤 멉니다. 특히 농업과 식품 정책을 보면요. 정부가 우유를 사고 치즈를 동굴에 쌓고 농사를 안 지으면 돈을 주고 건포도를 걷어가고 돼지를 사서 묻고 설탕 가격을 지키고 옥수수를 자동차 연료로 넣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자유시장이라기보다 시장경제 테마파크인데 운영자는 정부.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문명의 렌즈에서는 미국 자본주의의 아주 고소하고 달콤하고 가끔은 좀 이상한 식품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치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냉장고 문 엽니다. 1970년대 말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낙농업 불황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우유 가격은 흔들리고 낙농가들은 힘들어지고 정부는 농가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합니다. 남는 우유요? 저희가 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아 보입니다. 농가도 살리고 시장도 안정시키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유는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자, 오늘부터 우유는 그만 나오라고 한다고 소가 생산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는 계속 우유를 만듭니다. 게다가 정부가 사준다니까 낙농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준다고? 그럼 더 짜. 그 결과 우유가 너무 많이 생산됩니다. 생유는 오래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남는 우유를 치즈, 버터, 분유로 바꿔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정부가 보유한 치즈는 무려 5억 파운드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약 22만 톤입니다. 22만 톤 치즈. 이건 냉장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유제품 던전입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미주리 같은 지역의 거대한 석회암, 동굴까지 저장 공간으로 활용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상상해보세요. 캄캄한 동굴, 끝없이 쌓인 치즈, 그리고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누가 내 채다를 깨웠는가? 이쯤 되면 역사 다큐가 아니라 판타지 RPG입니다. 그런데 치즈도 영원히 버티지는 못합니다. 보관 중인 치즈가 상하기 시작하자 미국 정부는 결국 이 치즈를 저소득층, 노인, 무료 급식소 등에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중문화에는 지금도 거버먼트 치즈, 즉 정부 치즈라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음식, 그리고 정책사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고소한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950년대로 갑니다. 아이젠하워 정부 시절 미국은 농산물이 너무 많이 생산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들이 망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각합니다. 그럼 농사를 덜 짓게 만들자. 이렇게 등장한 것이 토양은행 소일뱅크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농부님, 그 땅에 농사 짓지 마세요. 대신 정부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농지를 쉬게 하면 토양도 회복되고 농산물 공급도 줄고 가격도 안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제도를 보면 늘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하게 쓸 수 있지? 농부들도 똑같았습니다. 자기 땅 중에서 제일 척박하고 제일 농사가 안 되고 수확량이 별로 안 나오는 땅을 골라 정부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 쓰냐? 좋은 땅에 씁니다. 비료 넣고 장비 사고 생산성 높은 땅에 더 집중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전체 생산량을 줄입시다. 그런데 농부의 현실적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쓸모없는 땅은 쉬게 하고 좋은 땅은 더 빡세게 돌립시다. 이건 거의 정책판 두더지 게임입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생산량이 튀어나옵니다. 미국 농업 정책은 이렇게 가격 안정, 농가 보호, 환경 보전, 그리고 인간의 창의적인 제도 활용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건포도입니다.
네, 건포도요. 빵에 들어가면 호불호가 갈리고 어릴 때 도시락에서 발견하면 약간 배신감이 들던 그 건포도. 그런데 미국 역사에서 건포도는 그냥 말린 포도가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 정부는 군인들의 전투 식량으로 쓰기 위해 건포도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작고 달고 오래 보관되고 휴대하기 좋으니까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군대 수요가 줄어듭니다. 건포도는 남아돕니다. 가격은 떨어집니다. 농가들은 위기에 몰립니다. 그래서 1949년 미국에는 국가 건포도 보유고 제도가 등장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건포도가 너무 많이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정부 산하위원회가 매년 수확량 일부를 시장 밖으로 빼놓는 겁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들립니다. 건포도 생산하셨죠? 일부는 두고 가세요. 자유시장이라고 배웠는데 건포도가 검문 검색을 당합니다. 이건 제목도 나옵니다. 분노의 건포도 정부의 습격. 심지어 어떤 해에는 농가가 자기 건포도의 상당 부분을 거의 보상 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갑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개인 재산인 건포도를 무상으로 가져가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포도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정말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만으로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그 뒤에 위원회, 쿼터, 보관 창고, 법원 판결까지 숨어 있는가? 건포도는 작지만 질문은 꽤 큽니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 농민들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루즈벨트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덜 생산하게 만들고 이미 너무 많이 생산된 것은 시장에서 없앤다. 그 결과 어린 돼지 수백만 마리가 도축됐고 수확을 앞둔 작물들이 갈아엎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미국 거리에는 실업자와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먹을 수 있는 농산물과 가축을 가격 조정을 위해 없애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는데 왜 멀쩡한 음식을 없애는가? 이 장면은 미국 경제사의 가장 불편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한쪽에서는 시장 가격을 살려야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배고팠습니다. 즉 문제는 단순히 정부 개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질문은 더 어렵습니다. 가격을 살릴 것인가? 사람을 먼저 먹일 것인가? 농민을 구할 것인가? 소비자를 구할 것인가? 문명은 늘 이런 선택 앞에서 깔끔하지 않은 결정을 해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설탕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수입 설탕에 쿼터와 관세를 적용하면서 국내 설탕 가격을 높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유는 국내 설탕 산업과 농가 보호입니다. 그런데 설탕 가격이 높아지면 식품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다른 단맛을 찾자. 그래서 미국 식품 산업에서는 고가당 옥수수 시럽, 즉 액상과당이 널리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연결이 나옵니다. 설탕을 보호했더니 옥수수가 웃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을 휘발유에 섞는 정책이 강하게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는 이제 사람만 먹는 게 아닙니다.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닭도 먹고 자동차도 먹습니다.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말합니다. 오늘은 옥수수 블렌딩으로 부탁해요. 이쯤 되면 미국은 석유 문명인 동시에 옥수수 문명입니다. 물론 에탄올 정책은 에너지 안보, 농가 소득, 환경 문제 같은 여러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옥수수가 연료로 많이 들어가면 사료 가격, 고기 가격, 가공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 하나가 밭에서 시작해서 주유소를 거쳐 마트 계산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본주의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시장이 전부 알아서 하는 세계만은 아니었습니다. 우유가 남으면 정부가 샀고, 치즈가 쌓이면 동굴에 보관했고, 농산물이 너무 많으면 농사를 쉬게 했고, 건포도 가격을 지키기 위해 일부를 시장에서 빼냈고, 대공황 때는 가격을 살리기 위해 작물과 가축을 없앴고, 설탕과 옥수수는 관세, 쿼터, 보조금, 로비 속에서 미국인의 식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인가 아닌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자본주의는 정말 순수하게 작동하는가? 우리가 먹는 음식의 가격은 누가 만드는가? 그리고 문명은 왜 항상 보이지 않는 손 뒤에 엄청나게 바쁜 정부의 손을 숨기고 있는가?
다음에 누가 말합니다. 미국은 완전한 자유시장 국가잖아. 그럼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럼 정부 치즈는 누가 샀는데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문명의 렌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